서양 아카데미에서 오늘 인문학 공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 거인의 어깨에 올라 잠재력의 빗장을 열다 강의를 맡은 최은실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네스코 학습도시 세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학습도시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은실 교수입니다. 아주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청주 서원대학교의 석좌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포리아, 모든 것이 딱 막힌 그런 절망의 끝지점, 그러나 희망을 향해서 그 긴 터널을 건너는 이런 아포리아의 시대에 인문학에서 공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비상구도 없는, 꽉 막힌 그런 곳에서 지금 우리는 코비드 19이라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배가 좌초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답을 찾는 이런 아포리아의 시대, 또 코로나19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서 힘을 그리고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우리 삶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 출판된 한 책에 의하면 덕후의 탄생이라고 경계를 넘어서 여기까지는 나의 일이고 여기까지는 나의 즐거운 행복한 놀이야. 이 두 가지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 정말 좋아서 취미로 시작했던 일에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덕후라고 부릅니다. 이 덕후의 탄생에서는 더 이상 여기까지와 여기까지 일과 놀이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맥주 덕후, 게임 덕후, 종이비행기 덕후, 공룡 덕후, 연애 덕후, 드론 덕후, 미녀 덕후, 악기 덕후 등 각 분야에 정말 좋아서 재밌어서 취미 삼아 하던 일이 자신의 일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정말 그 분야의 일가를 이루는 최고가 된 덕후의 탄생을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덕후의 탄생을 저술한 김정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덕질로 삼아라. 하고 또 파서 끝장을 봐라. 그 분야의 최고의 덕후를 찾아서 벤치마킹하라. 자기 확신과 고집을 가져라. 그리고 우연을 덕질의 기회로 만들어라. 최초이거나 최고이거나 최다로 브랜딩하라. 그리고 원하는 분야, 최고가 되고 싶은 그 분야에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해봐라. 그리고 SNS로 끝없는 덕력을 축적하라. 취미를 일과 연결해봐라. 1인 연구소를 만들어봐라.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좋아하는 일이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삶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최고이거나 최초이거나 최다이거나 덕후가 되시렵니까? 바야흐로 시대는 연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호모, 커넥티드 투스, 모든 것이 삶을, 자연, 인간, 그리고 타인과 나,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영원한 화두는 인공지능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인터넷 컴퓨터도 아닌 바로 가장 총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우는 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창시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인공지능이나 기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떠한 인공지능이나 기계나 로봇도 본인을 만들고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결코 없다. 그래서 최고로 첨단화된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의 시대에 가장 총명함을 지닌 생각을 하는 사람의 기발함을, 그 총명함을 절대 기계는 넘어설 수가 없다. 그래서 와우,
감동의 휴머니티, 인간의 총명함에 위대한 승리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은 말합니다. 더 이상 미래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외우고 암기하고 뭐 답을 맞추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한국에 언젠가 자문하러 알빈 토플러가 왔습니다. 그때 한국의 학생들이 거의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무언가를 막 외우고 정답을 맞추고 시험을 보고 그런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의 무한한 창의성을 향해서 상자 밖으로 학생들을 널리 무한대의 지평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런 이제 컨설팅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토플러는 말합니다. 21세기의 문맹, 그러니까 우리가 비문해자라고 흔히 하는데요. 글을 읽고 쓰는 걸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문맹이다. 그리고 배운 것 중에 잘못된 것을 폐기할 수 있는 이른바 unlearning, 폐기학습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문맹이다. 그리고 끝없이 relearning, 반복해서 더 배우고 또 배우고 다시 배우는, 그래서 learning, unlearning, relearning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21세기의 신문맹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새로운 문해력은 데이터 문해, 테크놀로지 문해,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휴먼 리터러시, 인간다움, 사람의 인격, 품격, 그런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휴먼 리터러시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모든 것을 조금씩 평균적으로 많이 아는 제너럴리스트의 시대가 아니라 한 분야를 정말 깊고 굵게 강하게 나만의 세계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 이른바 전문가들의 시대가 온다. 이게 미래학자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인재들의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보스 포럼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읽고 쓰고 셈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마음의 지능, 그리고 가슴의 지능, 그리고 소울 러닝이라고 하는 영성적 지능, 마지막은 body intelligence, 몸의 지능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전혀 다른 지능이 미래 사회를 가름하는 인재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 네 개의 지능을 중심으로 많은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이 전면 개혁되고 있는 동향들을 우리가 만나봅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5차 정보 혁명 또는 휴먼 혁명이라고 불리는 5차 산업시대에 21세기의 직업 역량,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력, 그것도 복합적 문제 해결력이고요. 그 다음에 판단력, 감성지능, 성찰적 역량, 또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서 지적 유연성, 플렉서빌리티가, 탄력적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새로운 학습을 요구합니다. 이른바 just in time learning, 오래된 교과서 지식을 책을 보고 마냥 외우는 이런 학습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적시적인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just in time learning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되고요.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특별한 분야에 대한 이런 작은 단위의 학습을 하는 마이크로 러닝도 매우 미래의 시대를 좌우할 혁신적인 학습의 방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 1인 미디어인 미디어 학습, 그래서 무크라든지 이런 새로운 안방대학, 모든 것이
디지털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학습의 시대가 온다는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왜 인공지능과 더 이상 뭐 IoT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자재가 아니라 인문학이라는 마음의 공부, 스피리추얼, 가슴과 영성의 공부, 왜 다시 인문학을 시대는 요구할까요?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개념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은 에이지 오브 컨셉,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유의 시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를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양보다는 질, 질보다는 value,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런 가치의 시대로 미래는 압축되기도 하고요. 각기 다른 독특함의 개성의 시대, 그리고 물질과 기계가 아닌 사람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근대를 벗어나서 탈근대의 사회로 들어섰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 삶의 양식, 공부의 방식, 지성의 내용,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아직도 근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 이런 반성을 하면서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해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것이 표준으로 정해져 있던 시대에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하는 근대적인 것으로부터 과감히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일을 향해서 해체하고 나의 방식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표준화돼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던 근대에는 노멀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던의 근대 후 시대는 뉴노멀, 기준이 바뀝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맞는지, 진정한 나의 것은 무엇인지 그 판단과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뉴노멀에 맞게 패러다임의 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분강 아카데미를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과 삶과 학습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뉴노멀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노멀을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게 될까요? 절대적인 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역량 있게 해낼 수 있는 이런 삶과 일이 우리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노말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답보다는 너무 당연하게 예측되는 것보다는 때로는 예외적인 것, 때로는 대안적인 것, 때로는 남과 차별화되는 차별적인 것, 그리고 이종 결합의 융합적인 것, 으뜸이 하나가 아닌 다원화의 시대, 또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연결된 시대, 이거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예외적이고 대안을 찾고 늘 차별성을 추구할 수 있고 융합적이고 으뜸이 여럿인 다원, 그리고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떤 일을 우리는 즐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시대의 변화를 절감해 봅니다. 하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정치 철학자는 사유하지 않는 거,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은 채 그냥 묻지 마라고 살아가는, 이게 최고의 사회적인 악이고 범죄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프랑스의 철학자인 질 들레즈는 목숨 걸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삶, 이 삶과 결코 유리될 수 없는 이런 세상, 암, 이런 것들의 관계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나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질 들레즈 선생의 이야기도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합니다. 들레즈 선생은 얘기합니다. 판에 박힌 천편일률적인 것들, 이런 것에 따르지 말고 나만의 독특하고 때로는 조금 낯선 것,
다른 것 이런 것에서 답을 찾는 삶이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늘 되어감, becoming, 되어가는 존재라는 걸.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조금씩 되어가는 이런 존재라는. 그래서 늘 어느 한 자리에 머무는 정주민의 삶이 아니라 노마드, 경계를 넘어서 늘 유목민의 삶처럼 새로운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배움을 결코 멈추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미래적인 모습을 들레즈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트렌드 코리아 2021이 발표됐지요.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 팀에서 매년 한국인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데요. 올해는 소에 해에 걸맞게 카우보이 히어로, 개척자 정신을 가진 카우보이들이 영웅이 되는 끝없이 새로운 걸 찾아서 도전하고 범주를 넘어서서 희망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무한질주하는 소 그리고 그 카우보이들의 파이오니어 개척적인 어떤 그런 정신들이 2021년 대한민국의 화두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브이노믹스라는 말이 그 책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나타납니다. 바이러스인 코로나마저도 놀랍게 경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 위기를 호기로 넘길 수 있는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파이오니어의 정신을 또 카우보이의 영웅적인 이런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우리는 요즘에 브이노믹스를 넘어서 브이러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집콕,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누구하고의 관계도 마치 단절된 것 같은 마치 누에고치가 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타이밍이 우리한테는 호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를 넘는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이제 우리는 넘어섭니다. Stay strong with corona. 이제 with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는데요. Stay strong, 강하게 살아남는 자. 과연 어떻게 우리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정말 어려운 시큼털털한 레몬을 우리에게 던져주더라도 아우셔, 아우써 라고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Make it lemonade when the life gives you lemon. 만일 삶이 당신에게 15쓴 레몬을 던진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따끈한 물과 물 한 스푼 넣어서 make it lemonade.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마셔버리고 이겨내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런 레모네이드 정신을 만나봅니다. Stay strong, 다름의 미학입니다. 꼭 똑같은 것이, 남을 꼭 모방하는 것이, 표준을 따르는 것이 최고이든 근대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 근대 후 시대에 우리는 다름의 미학을 추구합니다. 나와 당신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당신과 또 다른 당신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 다름의 미학이 얼마나 우리의 stay strong, 코로나를 이겨내고 미래에 훨씬 더 새로운 신인류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철학이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learning avenue, 학습이라는 큰 대로를 향해서 지금 한 번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금강 아카데미를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두가 일순간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매번 겸허하게 매번 성장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 호모 에루디션, 호모 에루디티오,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배움을 일궈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이 영국의 브리스톨 시장님께서 저희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평생교육을 하고 학습 도시를 일구시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텐데 과연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확보하십니까? 라고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시장님이 한마디로 돈이 왜 중요합니까? 이 일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Not a issue of money, but a value of people. 소중한 사람들.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예산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참 그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질문을 끝없이 해댔던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많은 그날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는 친노이치바라고 지혜의 시장, 지식의 시장이라는 그런 독특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오차노미츠 대학의 마스다 교수님이 한 1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동경대학에 나와야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내용을 왜 일본의 시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저녁에 또 와서 무료로 그걸 듣게 하는지 반대가 많았습니다. 마스다 교수님은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서 지금은 7만 명이 마스다 교수님과 함께 친노이치바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께도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찾아갔을 때 돈이 많이 들 텐데,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많은 사람과 돈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일에 미쳐있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7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왜 중요합니까? 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대준 돈을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 사업이,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 교육이 너무 희석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걸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그 돈을 통째로 저희는 반납했습니다. 다시는 외부로부터 오는 돈을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이 일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7만 명이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스터 교수님의 그 얘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실리콘밸리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CEO들이 대부분 다 인도 분들이셨어요. 나이가 아주 많은 인도인 한 분이 2만 명이 넘는 학습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시는데요. 스텝이 6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또 그때 여쭤봤습니다. 이 탑 시크릿, 이 1급 비밀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놀랍게도 인도의 CEO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안 스킬,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닌 그 이상의 비법이 필요하답니다. 비안 테크놀로지, 아무리 화려한 기자재가 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비안 인포메이션, 정보가 많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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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beyond the best, 뭐 열심히만 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people first,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고 정말 좋아하고 이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 답입니다. 이 세 분의 people first, 정말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과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니아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말에 우리 시대는 참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건물이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고요.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요.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달에 갔다 왔는데 길 건너가서 이웃을 만나는 일은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우리의 편견을 부수지는 못합니다. 세계 평화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역설적인 제프 딕슨 목사님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탑 10,
탑 5, 탑 7에 드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질, 행복, 해피니스 인덱스, 유엔이 매년 행복 보고서를 냅니다. 대한민국은 점점점 지금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형편없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세계적인 강국이고 교육열이 세계 최고고 평생학습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나라? OECD가 매년 Better Life Index라고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에 관한 리포트를 냅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최하위권 국가에 놀랍게도 일본과 대한민국이 남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 라트비아 이런 나라와 함께 슬로바키아와 최하위권의 worst country 아주 좋지 않은 지수가 낮은 우리 국민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금강대학이 금강 아카데미라는 세계적인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인문학 공부에서 답을 찾고 세인트 존스 대학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최고의 인문학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함께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삶, 미니멀 라이프를 찾고 있고 마음의 다이어트와 함께 슬기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넉넉한 마음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한 학습의 대상으로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 강국 4대국은 숨, 쉼, 삶이라는 쉼과 삶과 학습의 균형을 찾는 그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학습 지수, 행복 지수, better life,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는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생각할 여유가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현재 40%에 왔다 갔다 합니다. 스칸디나비아는 80%에서 90% 국민이 모두 평생학습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 아카데미가 하나의 매우 중요한 참고로 삼고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세인트 존스 대학입니다. 여기는 4년 내내 고전 100권을 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수업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스스로 발표하고 말하고 졸업할 무렵에 박사학위보다 10배는 어려운 논문을 쓰고 이들은 졸업을 합니다. 세계적인 엘리트의 최고의 리더를 차지하고 있는 세인트 존스 대학 고전 100권의 공부법 말 안 하면 쫓겨납니다. 토론하고 대화할 때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강의와 교수가 없습니다. 전공과 시험이 없습니다. 튜터라고 불리우는 공부를 도와주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똑똑하지 않아야 공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다 알고 내가 다 읽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내려놓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을 공부의 시작점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왜 이런 곳에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이 그곳의 튜터들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어디를 모르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산파술, 산파는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산파는 스스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산모가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세인트 존스의 교수들은 선배들은 바로 이렇게 산파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통해서 공부를 도와줍니다. 그들은 각기 우리는 같지 않다. 대단히 다르다는 거. 근데 그 다른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걸 서로 소통해가면서 그 속에서 통찰, 생각 이런 것들을 나는 그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나는 과연 수업에서 친구들이 배움을 얻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매우 독특한 고전으로 공부를 하는 이런 세인트 존스를 우리는 만나봅니다.
인문이란 사람에게 새로 아로새겨진 인간의 문양입니다. 이 사진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가져다 80만 배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래알 하나하나에 80만 배로 확대된 내면의 아름다움. 과연 우리의 내면에는 얼마나 독특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내재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느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품격 있는 삶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의 가장 소중한 달란트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높은 산도 깊은 바다도 아닌 인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신이 달란트를 숨겨 놔서 그 인간의 잠재력을 바깥으로 발현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절대 쉽지 않은 끝없는 공부와 끝없는 탐구와 끝없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대의 품격 인문학으로 말하라. 우리 안에 신이 주신 정말 위대한 달란트인 마하트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바로 마하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마하트를 근들에도 못 본 채 평생 동안 전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지 못한 채 그 신의 위대한 질문에 한 번도 답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그 대단한 아인슈타인은 죽어가면서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의 2%밖에 실현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말 어제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끝없는 나를 되돌아보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갈 것인가? 살아가기도 벅찬 시대, 뜻밖의 인문학 공부에 대한 열정, 대학에서의 인문학 도서의 대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증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공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심지어 인생 고수들이 공부 열전이라는 책을 내주고 있는데요. 공부란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고 공부야말로 사람을 꽃이 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멋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신문에 인문학에서 세계를 찾다 온고지신 이런 내용들을 부쩍 요새 많이 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논어에 백천학해라 100개의 실개천이 모여 바다를 배운다. 바다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바다가 낮은 곳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임한다는 바로 그 점에서 모든 시냇물은 만일 바다가 저 산 꼭대기에 있었다면 절대 흘러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100개의 실개천이 모여 바다를 배운다. 백천학해의 정신이 바로 인문학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품격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뭔가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인간은 스스로 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명함은 당신의 현재 집이나 위치를 써놓는 그런 명함이 아니라 당신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만난 사람의 인격의 평균이 바로 당신의 인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명함은 우리의 위치, 지위,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그 명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공부, 그게 바로 우리의 품격이라는 이 말을 다시 되새기며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떠벌리는 맥미의 시대를 끝내고 늘 겸손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리듬이 작고 겸손한 나의 품격을 찾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의 한 수이자 인문학 공부의 소중한 의미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손발까지라고 합니다. 많이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질 못하고 많이 느끼고 감동을 받지만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야. 한 사람의 100년의 일생이 따라오기 때문이지. 저희는 지금 인생의 중반전쯤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긴 시간
어떻게 인생의 마라톤, 인생이라는 사하라 사막을 지혜롭게 공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을, 그리고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신눈밭길을 우리가 스스로 발자국을 내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후대에 오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길이 돼주는 Find the first way. 그래, 우리 스스로가 첫 번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이런 마음으로 인문학 공부, 그리고 우리 겸손한 마음 늘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사하라 사막에 행복이란 어느 한 지점에 최후로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걷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금강 아카데미에서 참으로 멋진, 참으로 의미 있는 이런 공부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